지난 영상에서 제임스 웹으로 관측한 창조기둥의 근적외선 이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제임스 웹은 똑같은 창조기둥을 파장이 살짝 더 긴 중적외선으로 촬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죠. 근적외선과 달리 중적외선은 별빛을 받아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 우주먼지 자체의 흔적을 담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근적외선 사진과 달리 이번 중적외선 이미지에선 밝게 빛나는 별은 거의 보이지 않죠. 대신 어둡게 반죽된 우주먼지 구름만 눈에 띕니다. 사진에 표현된 독특한 색감으로 인해서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크고 아름다운 먼지 기둥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길쭉한 모양으로 먼지 기둥이 서 있게 된 걸까요? 그저 우주 공간의 사방으로 먼지 구름이 퍼져 있지 않고 말입니다. 흔히 별의 항성풍과 초신성으로 이 독특한 모양의 가스먼지 구름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단순히 이것들만으론 길쭉하게 솟은 이 기둥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먼지 기둥을 빚어낸 그 진짜 정체는 정말 뜻밖이죠. 바로 자기장입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제임스 웹의 창조의 기둥 그 두 번째 이야기, 크고 아름다운 먼지 기둥을 빚어낸 자기장의 놀라운 비밀을 소개합니다. 독수리 성운은 1745년 스위스 천문학자 장 필리프 로이스 드체소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트 모양으로 날개를 펼친 듯한 독수리 성운의 한 가운데를 잘 보면 높이 솟은 먼지 기둥이 보입니다. 바로 창조의 기둥이죠. 이 기둥은 무려 4-5광년 크기로 솟아 있습니다. 높은 밀도로 반죽된 먼지 기둥 속에서 8,000개가 넘는 뜨겁고 어린 별들이 한창 반죽되고 있죠. 그런데 창조의 기둥은 그저 우주 공간에 퍼져 있지 않고 하필이면 여기에 이런 두꺼운 코끼리코 모양으로 서 있게 된 걸까요? 오래전 성운의 중심에 있던 육중한 별이 빛나면서 강한 항성풍과 에너지를 사방으로 토해냈습니다. 주변의 성간 물질도 빠르게 불려나갔죠. 이 과정에서 불려나간 먼지 구름이 가장자리에 쌓이면서 독특한 형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이런 기둥 모양의 조각상이 만들어진 것인진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2014년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 창조의 기둥이 세워진 과정을 재현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거대한 가스구름 속에서 태양 질량의 16배를 넘는 별을 탄생시켰습니다. 표면 온도가 무려 3만 도를 넘는 이 뜨거운 별은 사방으로 강력한 자외선 복사를 방출했죠. 그로 인해 별이 튀어나오고 남아있던 주변의 성간 먼지들이 밀려났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은 가스구름 속에 탄생한 무거운 별에 의해서 불려나간 가스 먼지 구름이 160만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재현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이 방출하는 자외선의 세기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약하면 먼지 구름은 살짝 부풀다가 곧바로 다시 수축합니다. 반면 자외선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먼지 구름은 계속 빠르게 밀려나가고 가끔씩 가장자리에 먼지 기둥의 형체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경우엔 먼지 구름이 너무 빠르게 불려나가다 보니 먼지 기둥의 밀도가 너무 작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별이 반죽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딱 중간에 적당한 세기로 자외선이 방출된다면 사방으로 불려나간 가스구름의 가장자리에서 적당한 밀도로 뭉쳐진 먼지 기둥이 만들어졌죠. 딱 지금의 창조의 기둥처럼 새로운 별이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의 먼지 기둥을 재현했습니다. 즉 창조의 기둥처럼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높은 밀도의 단단하고 높은 기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아주 절묘한 자외선의 조율이 필요했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무거운 별의 충격파만으론 지금처럼 크고 아름다운 창조의 기둥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먼지 기둥을 빚어낸 진짜 조각가의 정체는 이후 2018년 또 다른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천문학자들은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는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망원경을 활용해서 창조의 기둥을 관측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름 15m의 서브밀리미터 전파를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서브밀리미터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과 수 미터의 긴 전파, 그 중간에 해당하는 빛입니다. 새로운 별을 반죽하기 위해서 낮은 온도와 높은 밀도로 뭉쳐있는 가스 먼지 구름은 주로 서브밀리미터 전파를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파 망원경으로 창조의 기둥을 관측했죠. 먼지 구름 속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먼지 입자들은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일제히 정렬됩니다. 그리고 먼지 입자들이 방출하는 빛은 그 자기장의 수직한 각도로 편광되어 관측되죠. 따라서 먼지 기둥 곳곳에 새어나오는 전파 빛이 어떤 각도로 편광되어 있는지만 파악하면 먼지 기둥 속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창조의 기둥 속 자기장을 관측했던 비스트로 관측을 진행했죠. 그리고 관측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높이 솟은 창조의 기둥 속의 자기장은 뚜렷하게 먼지 기둥이 서 있는 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있었죠. 기둥이 서 있지 않은 나머지 주변의 우주 공간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먼지 기둥 속의 자기장은 평균 170에서 320 마이크로 가우스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미미한 자기장이 기다란 먼지 기둥의 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오래전 독수리 성운의 한 가운데에서 강력한 항성풍이 퍼져나갔습니다. 초창기의 자기장은 충격파의 나라는 방향으로 분포했죠. 그런데 사방으로 충격
충격파가 퍼져나가던 중 우연히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작은 먼지 반죽 덩어리 하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덩어리에 가로막힌 충격파는 속도가 느려졌죠. 반면 그 옆에 가로막히지 않은 충격파는 그대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국 반죽 덩어리 뒤에 숨어있던 먼지 구름은 불려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길게 기둥 모양으로 남게 되었죠. 바로 이 과정에서 먼지 기둥 속의 자기장 방향은 기둥처럼 수직하게 변합니다. 만약 먼지 기둥 속에 자기장이 없었다면 이 기둥은 금방 파괴됐을 겁니다. 먼지 기둥 자체의 중력으로 인해 기둥 속의 먼지 입자들은 기둥 가운데로 수축해야 하죠. 동시에 사방에서 충격파가 지나가고 남은 뜨거운 가스 물질의 압력이 기둥을 사방에서 누르면서 더 가늘게 만듭니다. 그런데 먼지 기둥 속에 수직하게 정렬된 자기장은 반대로 기둥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 압력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거대한 먼지 기둥이 자체 중력 그리고 사방에서 짓누르는 가스 압력을 견뎌내고 쪼그라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오래전 이곳에 불어닥친 충격파가 가장 처음으로 기둥의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파 혼자만으론 지금껏 버티고 서 있는 아름다운 창조의 기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었다면 먼지 기둥의 형체는 짧게 존재했다가 금방 파괴되었을 겁니다. 바로 자기장은 수백만 년 내내 먼지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게 해준 지구력의 원천인 셈이죠. 이처럼 우주 먼지 구름 속의 자기장은 먼지 구름이 어떻게 반죽될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먼지 입자들의 분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먼지 기둥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자기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더 정밀한 시뮬레이션들은 별 탄생을 더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서 가스 구름의 자기장까지 고려합니다. 새로운 별이 어디에서 탄생할지 별의 탄생지는 바로 자기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자기장으로 말이죠. 우주 공간의 자기장은 새로운 별의 탄생 순간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